얼마 전 샤이니의 종현군이 세상을 떠났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천재적인 재능, 많은 팬들의 사랑, 부러울 것 하나 없을 것 같던 종현군. 대체 왜 이렇게 빨리 우리 곁을 떠난 걸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종현군이 아마 이 상담을 받았던 그 정신과 의사는 이런 상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분 나름대로는 예를 쓴 거죠. 김종현 씨가 유서를 미리 작성을 해서 가까운 지인에게 전달을 했어요. 이거는 왜 그렇게 한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네. 참 저 황당했던 게요. 콘서트 전에 유서라고 줬다는데 사실 대부분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자살하는 사람이 왜 죽는지 아세요? 실제로요. 자살하는 사람은요. 재수가 없어서 죽어요. 자살하는 시도를 했을 때 그 시도가 실패를 하면 죽지 않게 되는데 그 시도가 성공을 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기가 죽으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신호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심리적 부검은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죽으려고 했던 그 신호가 얼마나 많았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또 다른 좌절감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겪게 되죠. 그러면 정말 진심으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는 거라는 말씀이세요? 네. 왜 그러냐면 진심으로 죽고 싶은 사람이 그 진심이라는 게 1분, 10분 이 정도 시간 일시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은 네. 그게 10년, 20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살을 시도하고 또 그 시도한 게 실패해서 다시 깨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살하려고 잘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자살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이 자살 시도가 성공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은 본인이 다시 살려고 했을 때 자살이 자기한테는 마치 답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 또 자기 문제에 대한 인식, 이걸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게, 이거는 진짜 사람이 자살하게 되는 거를 알지 못하는, 그리고 그걸 병이라고 착각하는 의사들이 하는 거고요. 자살을 하는 거는 자기 상황 자체에서 본인이 죽는 선택을 하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다라고 자기 문제를 스스로 규정하거나 자기 상황에서의 문제에 대한 한 해결책이라고 잠시 착각하는 그것에 의해서 일어난 결과가 자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자기가 처한 상황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사람이 자기 문제나 상황을 보는 인식을 바꿀 수만 있다면 그럼 자살하겠어요? 하지 않죠. 않죠. 네. 그것이 상담의 가장 에센스거든요. 심리상담은 바로 그 일을 하는 게 심리상담인데 의사들은 제가 알고 있기는 그거를 의사가 되는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배우는 일이 거의 없어요. 이 김종현 씨가 표현한 것 중에 연예인 한 것 자체가 문제였던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세상과 부딪히는 건 내 몫이 아니었나 봐. 세상에 알려지는 건 내 삶이 아니었나 봐. 다 그래서 힘든 거더라. 부딪혀서 알려져서 힘들더라. 왜 지금 그걸 그게 택했을까? 연예인을 네. 해서 힘들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닌가요? 세상에 그게 연예인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알려져서 네. 세상에 부딪히는 게 힘들다라는 이야기지. 오늘 뉴시스 기사를 보면은 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그렇게 분석을 하셨어요. 연예인들은 또 유독 대중의 폭력성을 많이 겪다 보니까 고립이 된다. 언론에 언급한 그 정신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도 웃기지. 지금 네. 그 전문가라는 분이 이야기한 게 얼마나 본인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고 이야기한 건지 아시겠어요? 세상과 부딪히는 건 내 몫이 아니었나 봐. 세상에 알려지는 건 내 삶이 아니었나 봐. 다 그래서 힘든 거더라. 부딪혀서 알려져서 힘들더라. 왜 그걸 택했을까? 웃긴 일이다.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나를 그대로 생각을 했을 때 본인의 마음은 뭐예요?
세상과 부딪히는 것을 본인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과 부딪히는 걸 못하고 있다는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건가요? 못하고 있다는 마음을 드러내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재밌게도 세상과 부딪히는 거를 못하고 있다는 마음을 드러낸 이 친구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아이돌 스타로 살고 있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죠? 이런 경우를 아이러니라고 그래요. 남들은 종영군이 너가 지금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아니? 라는 상황인데 스스로는 나는 내 몫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듯해요. 아까 내가 로맨티스트와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을 같이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남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을 그렇게 표현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정확하게 지금 그 표현을 본인이 이 유서에 표현해놨잖아요. 그거를 연예인이 된 걸 후회하고 있어요. 이 말이 되는 해석이에요, 그게? 그리고 실제로 재미있는 게요. 세상에 알려진 건 내 삶이 아니었나 봐.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트러스트하고 셀프가 낮은 경우에 이 친구가 이런 식의 표현을 잘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WPI 프로파일로 그려보면 M자형인데 트러스트가 낮고 셀프가 떨어지면 실제로는 재미있게도 매뉴얼은 조금 올라가요. 그럼 이걸 내가 보통 다이아몬드형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진짜 남들한테는 다이아몬드로 보이는데 그 다이아몬드 자체는 스스로 마치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마치 내적으로 폭발하는 듯한 그런 상황으로 스스로 치달리게 되는 것이 이 종영군이 자살하러 갔던 그런 심리 상태의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을 계속 의심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자신을 끊임없이 넌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게 아이디얼리스트와 로맨티스트 이 두 가지가 끝까지 자기 안에서 서로서로를 막 찌르면서 이제 너 왜 이런데 그 질문을 해? 왜?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건 너가 아니잖아.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때 본인이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유서에서 왜 사느냐, 왜 죽느냐 이런 물음을 던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N자형의 친구들이 사실은 이런 질문 끊임없이 던지거든. 그럴 때 차라리 자기가 엄청난 이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 뭐 이거 자체가 이 친구가 존재하게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또 본인이 사실은 성공한 경우가 되면 이런 친구들은 그 성공을 또 다른 방식으로 끊임없이 변신을 시켜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는 그 변신이라는 게 뭐로 표현돼야 될지 혼란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이디얼리스트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변신시키냐면 내가 지금 뭐 나름대로 노래도 잘하고 작사 작곡을 했다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뭘로 변신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자기가 넥스트 스텝을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되고 그것이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나는 어떤 삶을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자기 어깨에서 자기는 이미 다 이룬 네, 이런 상황일 때 네. 누가 자기한테 너는 넥스트 스텝이 뭐니? 라는 질문만 던져줬더라도 저가 뭐가 넥스트 스텝이면 좋을까요? 그래 너는 아이돌 스타로 성공을 했으면 다음에는 너보다 뛰어난 아이돌 스타를 만들어내 볼 수도 있지 않겠니? 그거는 아직까지 저가 지금 한참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뭐 언젠가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저를 지금 별로 그렇게 자극을 해주는 뭐 꿈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너가 하고 있는 일과 완전히 벗어난 너만의 보통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취미라고 이야기하는데 취미도 그냥 단순히 시간을 보낸다가 아니라 너만의 누구도 할 수 없는 너만의 뭔가를 만들어보는 너의 퍼스널 프로젝트를 해보는 건 어떠니? 아이디어다운. 그렇죠. 아이디어다. 아 그거 제가 시간이 없고요. 제가 너무 바빠요. 그걸 지금 당장 하라는 건 아니야. 그 꿈을 너가 누구랑 키워나갈 수도 있고 그 이야기 질문을 하고 그 이야기를 나누기만 하면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성격이 왜 그렇게 나쁜지 왜 문제가 있는지 찾아봐. 이러면 돌아버리죠.
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규정을 하고 이럴 거야. 그래 놓고 이 정영군의 유서를 해석을 하면 정영군의 마음을 전혀 읽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죽은 정현이가 더 열받겠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 유서까지 남겼는데 이 언론이고 전문가라고 하는 인간들이고 내가 연예인이 되기 싫어서 연예인이 아닌가 봐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진짜 열받죠. 샤이니가 간절히 호소하는 샤이니의 문제, 샤이니가 보는 상황 인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았거나 알 수가 없었다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가지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샤이니 유서를 각자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각자가 보는 대로 읽고 질문을 하는 이 상황에서도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서 마지막에도 그렇고 그 가족에게 보낸 문자에서도 수고했다고 해달라, 고생했다고 해줘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런 지지를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도 그런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지를 많이 받는다라는 게요. 네. 진짜 자기가 무엇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감하고 공유하는 지지가 진짜 지지지. 잘했어,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거는 마치 그 속에서 군중 속의 고독을 더 진하게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김종현 씨가 이런 천재성이 있는 친구가 자신이 원하는 그런 그 지지를, 그러니까 공감을 받는 게 가능은 할까요? 천재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천재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난 대체 뭐가 문제일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대체 난 누구에게 내 힘든 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내가 왜 이야기하는 거를 저 사람들은 제대로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그걸 좋아하니까 좋기는 한데 그 사람이 그거를 좋아하고 했다고 해서 나를 이해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전히 저 사람들은 나를 몰라.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나를 표현하는 거는 진짜의 내가 아닌 것을.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아마 종영군이 자기 주위에서 같이 음악을 하거나 활동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겪었던 경험이었을 거예요. 샤이니 종영군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이야기해줘. 이거는 사실 자기가 죽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생각해 달라는 뜻이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수고했다고 그게 아닌, 소위 말해서 자기 딴에는 벌써 죽는 걸로 마음 다 정해놓고 그 이야기를 자기가 없는 동안에 이야기해 주세요 라는 그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진짜 종현이가 고민하고 있고 종현이가 알고자 했던 게 뭔지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공감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는 입장에서 종현이를 보거든요. 자기들의 마음으로 종현이를 보지 종현이가 있는 마음 그 자체가 뭔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그룹에 우리끼리 지금 나름대로 성공하고 콘서트도 하고 지금 우리야 아이돌 스타야. 돈도 많이 벌고 있어. 근데 왜 그래? 내가 고민하는 게 성공을 못할까? 돈을 못 벌어서. 그게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누군지 알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예. 네, 그런 분들은 리얼리스트 성향의 분들이거든요. 또 아니면 또 휴머니스트 성향.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연예계는 대개는 리얼리스트와 휴머니스트 성향의 분들이 많이 지고 흔들지, 아이디얼리스트하고 로맨티스트가 같이 있는 그런 천재성이 있는 느낌을 주는 연예인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리얼리스트의 대표적인 성향의 연예인은 이런 고민을 할까요? 안 하는 거. 안 해요. 아이고, 내가 그동안 10년 내 무명을 뚫고 지금 이렇게 스타가 됐으니까, 야, 드디어 내 때가 왔구나. 그동안 내가 진짜 노력한 보람이 생깁니다. 언젠가 이런 시절이 올 거라는 거를 제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온 것이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성향이 다르니까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자기 현재 있는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영군의 이 자살이 너무 저한테도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는 네. 언론에 툭 나온 걸 보고 읽어보면서 와, 이 친구 진짜 로맨티스와 아이디얼이 어떻게 보면 참 안정적으로 있었으면 너무너무 멋있게 잘 살았을 친구가 이렇게 자살로 안타깝게 진짜 이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참 대한민국에서 특히 이런 재능 있는 어린 연예인들을 관리하는 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이 연예인들 특히 재능 있는 연예인 애들 감수성도 풍부하고 또 남다른 생각을 하는 이런 연예인들을 관리를 할 때는 이 정신과적인 뭐 치료나 상담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상담을 해줘야 된다. 네, 다른 의사를 만나보라고 권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이미 그 의사에 대해서 신뢰를 잃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제발 누군가가 힘들다고 하고 마음이 아프거나 세상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 때 정신과 의사가 하라는 그 이야기. 우리가 정신과 의사들이 TV 나와가지고 너무 선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상담을 받으라고 꼭 이야기해 주세요. 정신과 의사는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의사들은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아직 치료법을 이 치료법이라고 해서 뭐 약물 치료나 수술하는 그 치료법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발견을 못했어요. 정말 이게 나를 스스로 제대로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스텝을 하나 넘어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진짜 저는 그래서 이 정영근 진짜 이 뉴스 보면서 너무 화가 나요. 이 친구는 진짜 자기를 알고 싶어서 너무너무 처절하게 지금 간절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걸 보면 이 친구가 진짜 로맨과 아이디얼의 다중이 특성이 너무나 잘 나타 있던 걸 왜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정영근 참 그냥 명복을 빈다라고 하는 건 너무 상투적이고요. 너무너무 큰 손실이에요. 대한민국의 네. 대중 가요나 문화나 또 그뿐만 아니라 역시 이 나라는 다중이와 또 천재기가 있는 항상 끊임없이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 자신에 대한 끊임없이 탐색을 하는 사람이 살아가기에 너무나 척박한 상황이 있다는 거 그걸 다시금 느끼게 되네요. 네. 이 방송 나 계속 못하겠어요. 자, 네. 오늘 진짜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